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연구 방법론 전쌤 간호입니다. 자, 3단원 간호연구의 설계 및 자료 수집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 실험연구의 연구 설계 정리했습니다. 1번 실험연구에서 연구 설계의 주 목적은 이론 검증이다. 실험연구 설계와 비실험 연구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립변수 조작이다. 독립변수가 조작된 후 두 집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조작적 변화가 두 집단의 차이를 초래했는가 같은 질문은 무엇 때문에 라고 설명이 되며 이것은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다. 연구에서는 이론 전체보다 독립변수 조작에 따라 종속변수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한다. 2번 실험연구의 설계 유형 3원칙 실험연구 설계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무작위, 조작, 통제 3번 실험연구에서 무작위, 조작, 통제의 3원칙을 모두 지켰을 때를 순수 실험 연구라고 하고 세 가지 실험 원칙 중 일부만 지켰을 때를 유사 실험 연구라 한다. 실험 연구라는 용어에 독립변수 조작의 의미가 담겼으므로 결국 순수 실험인지 유사 실험인지는 무작위와 통제의 유무라고 볼 수 있다. 4번 실험 연구의 특성 중 독립변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종속변수에 나타나는 효과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과정으로 실험군에게 연구자가 실험 처치나 중재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한다. 연구자는 실험군에게 처치를 제공하고 대조군에게는 실험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험군과 다른 처치를 제공함으로써 독립변수를 조작한다. 5번 실험 연구의 특성 중에서 대상자가 처리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 대상자가 처리를 받는 군이 실험군이고요. 받지 않는 군은 대조군이 되겠죠. 이 실험군과 대조군이 우연하게 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대상자가 실험군이나 대조군에 배치될 확률이 균등함을 의미하는 것을 무작위라고 한다. 각 집단에 대상자를 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동전 던지기, 난수표, 컴퓨터로 무작위 숫자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6번 통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변수를 조작할 수 있음을 말한다. 연구 상황을 잘 통제하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는 높다. 통제는 특히 실험 연구와 유사 실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구 상황에서 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 실험군의 실험 처치를 제공하고 전후 결과를 비교하여 조작된 변수의 효과를 파악한다. 이때 조작된 독립변수, 실험 처치나 또는 간호중재가 들어간 독립변수에 따라서만 종속변수가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외생변수가 개입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대조군을 선정해야 한다. 7번 순수 실험 연구의 장점은 변수들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 가설을 검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순수 실험 연구의 단점은 현실적으로 실험 연구의 시행이 제한적이다. 실험은 인위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다. 즉, 대상자를 대조군이나 실험군의 무작위로 할당하고 변수 몇 개만 중점을 두므로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다. 또한
대상자 자신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대상자의 반응에 변화를 초래하는 호손 효과가 있다. 8번. 간호학 연구에서 순수 실험 설계를 많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연구 대상자의 무작위 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9번. 조작, 무작위, 통제의 원칙을 모두 지킨 순수 실험 연구에는 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 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 요인 설계가 포함된다. 순수 실험 연구의 첫 번째 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는 대조군 설정이 가능하고 대조군과 실험군을 무작위로 배치할 수 있으며 실험군만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 처치를 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가장 전통적인 실험 설계 방법이다. 11번. 순수 실험 연구에서 두 번째 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치하여 사전 조사 없이 실험군만 처치하고 두 집단을 모두 사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설계의 약점은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치 전 두 집단이 동등한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러나 대상자 상황이 사전 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나 반복 측정으로 인한 시험 효과가 우려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두 집단이 동등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수를 크게 잡을 필요가 있다. 12번. 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의 예로는 응급실에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 치료적 접촉이 환자의 상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고 한다. 응급 상황은 신속한 중재를 필요로 하므로 사전조사 측정이 불가능하다. 내원하는 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실험군은 연구자가 5분 동안 손잡고 이야기하는 치료적 접촉을 시행하고 대조군은 치료적 접촉 없이 그냥 대화만 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 정도를 조사한다. 이러한 연구 설계 방법은 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 되겠습니다. 자, 사전조사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에 해당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13번. 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의 예로 노인 입원 환자의 불안에 대한 이완요법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노인 입원 환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배치하고 사전 측정으로 통증 정도를 측정한 후 조작으로 실험군에게 이완요법을 4주간 시행한다. 사후 측정으로 4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 정도를 다시 측정하여 변화 정도를 조사한다. 이 연구의 설계 유형은 사전 측정도 있고 사후 측정도 있고 실험군과 대조군이 무작위 배치가 됐어요. 순수 실험 연구 중에서 바로 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 되는 겁니다. 자, 14번. 요인 설계는 요인 설계도 우리 순수 실험 연구 중에 마지막 세 번째였죠. 요인 설계는 2개 이상의 다른 특성, 처치, 사건이 단일 연구 안에서 독립적으로 변화한다. 이 설계는 다발적인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논리적 접근이다. 가장 단순한 배열은 두 실험 처치를 포함하며 각 실험 처치 안에서 두 수준을 조작한다. 실험 한 번으로 여러 가설을 검증할 수 있고 종속 변수를 갖는 독립 변수의 개별 효과뿐 아니라 독립 변수 간 상호작용도 조사할 수 있음이 요인 설계의 장점이다. 그러나 집단의 구분이 많아지므로
전체의 표본수가 커야 함이 요인 설계의 단점이다. 15번. 실험 연구의 특성 가운데 무작위나 통제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으나 독립변수를 조작하여 실험 처치를 시행한 연구를 유사 실험 연구라고 하며 인과관계의 추론성은 약화된다. 유사 실험 연구의 예로 만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수중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만성 관절염 환자를 무작위 배치하진 않았죠. 실험군과 대조군에.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통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독립 변수를 조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실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16번. 유사 실험 연구의 장점은 순수 실험 연구에 비하여 실용성, 실행 가능성이 뛰어난 점이며 자연적인 상황에서 연구를 시행하므로 어느 정도는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상황에서 간호사가 관심 있는 연구 문제를 위해 순수 실험 연구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 도움이 되는 연구 방법이 유사 실험 연구이다. 17번. 연구자가 수술 전 교육이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한 집단을 선정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전후 환자의 불안 상태 변화를 측정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실험 연구의 특징이 조작되겠습니다. 한 집단을 선정했기 때문에 무작위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시행했다는 것이 바로 독립변수의 조작 단계 되겠죠. 18번.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영향을 미칠 외생변수 통제가 필요한 경우 연구 상황을 통제하고 다른 외생변수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대조군을 설정해야 한다. 즉, 실험군에게 실험 처치를 제공하고 대조군에게 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동일한 상황에서 종속 변수 값에 차이가 있었을 때는 실험 처치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19번. 실험 연구에서 무작위는 대상자가 처리를 받는 실험군 또는 처리를 받지 않는 대조군에 우연하게 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대상자가 실험군이나 대조군에 배치될 확률이 균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에서 한 부분인데 한 번 더 합니다. 각 집단의 대상자를 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전 던지기, 난수표 또는 컴퓨터로 무작위 숫자를 만드는 방법 등이다. 이러한 방법의 공통적인 원칙은 개인이 실험군 또는 대조군에 배정될 확률이 동일하고 알려진 확률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20번 시계열 설계입니다. 시계열 설계는 시간에 따른 순서, 시간에 따른 변화의 양상, 시간에 따른 성장이나 경향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중요한 요인이다. 순서 이해는 변수 사이 인과관계 조사의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시계열 설계는 대조군이나 무작위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사용한다. 21번. 내적 요인 통제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통제하는 것으로 무작위법, 대조군 사용, 동질성, 짝짓기, 통계적 통제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무작위법은 외생변수 통제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22번. 무작위법은 다양한 수준의 외생변수를 지닌 대상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동등하게 분포하게 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무작위법은 모든 외생변수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생변수의 통제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다. 23번 내적 요인 통제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다. 내적 요인 통제는 대상자의 성별같이 결과에 영향을 줄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생변수는 항상 같지 않으므로 특정 연구 문제와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24번 대조군의 사용은 프로그램이나 처치 또는 중재를 하는 실험 연구에서 처치를 주지 않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대조군의 종속변수와 처치를 받는 실험군의 종속변수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대조군을 둠으로써 종속변수 특정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조작 또는 실험 처치에 따른 순수한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다. 25번 짝짓기란 실험군의 대상자와 대조군의 대상자의 동등성 유지를 위해 두 집단의 대상자가 서로 맞게 설계되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특성을 지닌 표본을 파악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하나씩 할당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완벽하게 동일한 표본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변수가 일정한 범위에 있는 경우를 두 집단에 각각 할당한다. 26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적 통제 방법은 자료 수집 후 종속 변수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공변량 분석이다. 안코바라고도 합니다. 공변량 분석의 기본적 개념은 외생 변수의 효과에 영향을 받은 측정 값을 외생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 놓은 다음 그룹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27번 외적 통제는 연구 진행 상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인데 환경, 시간, 의사소통의 문제, 측정 도구, 자료 수집자, 그리고 연구자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8번 내적 타당도란 독립변수 조작이 정말로 종속변수의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말한다. 29번 외적 타당도란 연구의 결과를 다른 상황이나 다른 대상자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30번 연구의 설계와 통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이용한다. 외생변수 통제는 모두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내적 타당도란 독립변수 조작이 정말로 종속변수의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말한다.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제3변수의 개입, 선택 편중, 성숙, 시험 효과, 도구로 인한 문제, 통계적 수렴, 탈락률, 실험 효과의 확산 또는 후광 효과가 있다. 31번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 여러 가지 있었죠. 자, 그 중에 제3변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때 동시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 때문에 종속변수에 나타난 변화를 독립변수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혼동하게 하는 것을 제3변수의 개입이라고 한다. 32번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표본을 잘못 선택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이미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선택 편중이라고 한다. 선택 편중이라고 한다. 대상자를 무작위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단들이 같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얻은 종속 변수 차이가 독립 변수의 영향인지 아니면 사전에 존재했던 집단 간 차이 때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3번 통계적 수렴은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효과로서 처음에는 매우 높거나 낮은 극단값에 표시했던 대상자가 두 번째 조사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덜 극단적인 값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의미한다. 통계적 수렴의 문제는 신뢰성 있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대상자를 대조군과 실험군의 무작위로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34번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시험 효과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재조사를 여러 번 하는 경우 이전의 조사에 영향을 받는 것을 시험 효과라고 한다. 사전 조사 때문에 대상자가 민감해지고 다음의 조사에서 처치 여부에 관계없이 점수가 높아진다. 특히 태도나 견해를 자가보고로 응답받는 경우 시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사전조사로 대학생들에게 안락사에 관한 태도를 질문한 경우 이 개념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던 학생도 이 문제에 민감해져 뒤이은 실험 중재와 관계없이 태도가 변할 수가 있다. 시험 효과 문제는 같은 대상자를 두 번 조사하지 않고 대조군을 두 개로 하여 이용하거나 1주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35번 연구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할 때 교육 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게 교육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두 집단 간의 교육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은 바로 실험 효과의 확산이다. 실험 효과의 확산은 대조군이 실험군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하여 실험 처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내적 타당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험 효과의 확산을 예방하려면 대조군이 실험군과 접촉하지 못하게 물리적, 시간적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6번 연구자의 특성, 태도, 행동이 대상자의 행동이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실험자 효과 또는 연구자 효과라고 한다. 즉, 연구자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써 연구 대상자가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해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중 차단 장치를 통해 연구자와 대상자 모두 누가 어느 집단에 속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여 연구자 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 37번 후광 효과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특징에 영향을 받아 잘못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협조적이고 치료에 관해 명확하고 충실하게 답하기를 기대한다. 후광 효과의 예를 들면 대상자가 실험군임을 연구자가 미리 알고 있어서 연구 대상자의 반응을 추측하여서 정확하게 사정하지 않고 기록하는 경우이다. 후광 효과를 막으려면 자료 수집자와 실험 처치자를 분리할 수가 있다. 38번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다. 실험군의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호손 효과라고 한다. 39번. 자, 앞에서 했던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들. 첫 번째, 제3변수의 개입. 두 번째, 선택 편중. 세 번째로 성숙. 네 번째, 시험 효과. 다섯 번째, 도구로 인한 문제. 여섯 번째, 통계적 수렴. 일곱 번째, 탈락률. 여덟 번째, 실험 효과의 확산. 아홉 번째,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40번,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에는 표본의 타당도 위협. 두 번째, 호손 효과. 세 번째, 진기성 효과. 마지막으로 실험자 효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